자, 방금 일반적인 중개계약에 대해서 가볍게 서론을 깔았다면 이어지는 66페이지 전속 중개계약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니까 21, 22, 23 계속 출제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매번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전속 중개계약이 왜 출제가 돼야 되는가는 이제 책임 있는 영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좀 전에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수업이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에서 방금 중개계약은 공부하셨잖아, 그죠? 중개계약이 무슨 뜻이죠? 그림 기억하십니까? 의뢰인과 계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랍니다. 거기에 글자가 두 개 더 붙었잖아요. 전속 중개계약이다. 중요하다 그랬는데 무슨 뜻일까요? 제일 위에 자, 전속 중개계약은 출발해 줍니다. 특정한 계공사를 정하여 특정한의 동그라미 그 계공사에게 한정하여 해당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체결할 수 있다에 줄 딱 긋고 할 수 있다 밑에다가 임의적 적어 놓습니다. 아무리 전속 중개계약이 중요하더라도 체결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이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계공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리 중요한 전속 중개계약이라도 체결할 수 있다는데 지금 읽었던 말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매도인을 기준으로 의뢰인이 매도인이 우리 아파트 또는 내 땅을 좀 팔아주세요 라고 특정한 계공사 A에게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전속 중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전속을 하면 A 계공사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되죠. 왜 유리하죠? 나만이 팔 수 있는 물건이잖아. 그죠? 그럼 내가 수수료 받을 확률이 아주 많겠죠. 그러면 계공사 A는 설렁설렁 일할까요? 열심히 일할까요?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열심히 일한다를 책임 있는 영업이 진행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밖에 나가보면 이런 전속 중개계약보다는 좀 전에 수업했던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대다수죠. 여러분이 갑이라도 아파트를 팔아주세요라고 한 사람한테만 의뢰하지 않잖아. 그죠? 여러 명의 계공사한테 의뢰해서 수수료는 누구에게 주죠? 제일 먼저 계약을 체결한 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계공사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그게 팔렸단다? 그러면 꽝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평소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막 일하기가 쉽지 않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일을 슬렁슬렁 한다고요.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그만이고, 서로 간에 책임의식이 없는 게 일반적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개계약이라면 전속 중개약은 계공사 반드시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 값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수수료를 줘도 한 번은 줘야 될 거 믿을 수 있고 신뢰성 있는 사람한테 딱 의뢰하면 저 사람에게 수수료를 딱 주니까 내 물건에 대해서 책임 있게 영업을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둘 다 유리한 형태가 무엇입니까? 하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답이 뭐? 전속 중개계약. 이렇게 딱 연결되어야 됩니다. 속으로는 별로 둘 다 유리하지도 않구만 싶어도 시험 칠 때는 둘 다 유리한 것 하면 답이 뭐다? 전속 중개계약 찾으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좀 단점이 보이죠. 딱 한 사람에게만 의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안 하거나 능력이 없으면 이 아파트가 안 팔리는 수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계공사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 의무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 의무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일을 하도록 어떻게 의무를 만들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일단 유효기간부터 체크하고 내려갑시다. 이런 전속 중개계약은 2번에 1번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은 얼마로 한다? 3개월로 한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팔아주세요 하는 게 원칙인데 2번도 그때 계공사와 의뢰인 간에 줄 것입니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바쁘니까 1개월만 하자. 아니면 5개월 동안에 하자. 그래도 되겠지. 그죠? 약정에 따르는데 자, 드디어 3번 별표. 이 전속 중개를 체결하면 계공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1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 서식인 전속 중개계약서 줄 딱 꺼놓고 이것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되고 또 이것을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보존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의무. 아까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여기는 전속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한 것을 몇 년 동안 3년간 보존하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서로 간의 계약서를 딱 작성함으로써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2번 전속 중개계약 후 7일을 내로 7일에 동그라미 합니다.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옆에 다만 별표 탁 찍어놓고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들어옵니다. 자, 이런 뜻이죠. 지금 한 사람한테만 팔아주세요라고 전속으로 의뢰를 했으니까 A 경우사가 빨리 뭐 정보를 공개해야 돼. 저 물건에 대해서 아파트면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으면 가격은 5억이고 초등학교 또 시장과의 거리는 몇 미터에 있다. 이런 걸 공개해야 살 사람이 나타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데 며칠 만에 하려고요? 7일 만에 공개하래. 어디 가서 공개하라고요?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두 군데 하는데 이 7일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 지체 없이 정보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개를 하고 있는데 이 땅이 뭐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과수원이라고 칩시다. 용인에 있는 우리 과수원을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개공사가 최소한 그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정보를 올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며칠을 준다? 7일을 주는 거예요. 용인은 가깝기는 하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땅이 하나 의뢰가 들어왔다. 제주도 땅을 찾아볼 시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라 지금 그죠? 그래서 정보는 지체 없이 공개 못해요. 이거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면 또 딸려 들어간다고 그죠? 7일 내로 공개합니다. 자, 그때 바로 옆에 다만에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데 옆에다가 위반시 적어놓고 정보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전속 중에서는 정보를 엄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위반하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걸었는데 자, 이 뜻은 이거죠. 이 물건이 용인에 있는 과수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무슨 동에 있는 과수원 5,000평이고 가격은 5억이고 뭐 길은 몇 미터 도로를 물고 있고 이렇게 해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데 갑이 여기 과수원 5,000평 요거는 좀 공개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골에 있는 땅은요 어느 동네에 5,000평짜리 과수원이 5억에 나왔다 그러면 누구 집 거라는 걸 대충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공개를 하지 마세요 하면 안 해야 되는데 개공사가 정보를 뻐쩍뻐쩍 공개해 놓으면 갑의 뒷집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갑아 과수원 팔려고 내놨다면서 서울에 있는 딸이 사고 쳤나 이래 봐요. 스트레스 오는 거 안 오는 거지. 그래서 공개하지 마라 그랬잖아. 과수원 5,000평 무슨 동 그거는 빼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다시 한 번 더. 공개하지 말라는데 공개해 놓으니까 뒷집 사람은 딸고 걱정해 줬죠. 갑의 앞집 사람 지나가다가 야 갑아 과수원 팔려고 내놨다면서 서울에 있는 아들이 바다 이야기에 출근하나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요. 그럼 걱정되는 거 안 되는가? 그래서 소재지, 지번, 쥐목은 공개하지 마세요 하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도 공개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상대적 취소 사유예요. 그 정보는 엄하게 관리를 딱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7일을 공개하면 이제 3번 봐요. 공개한 때는 이번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서 통지하니까 거기 지체 없이 동그라미 그 두 개를 돌린다고 7이라고 그죠? 여러분 정보를 이렇게 공개했다. 이거를 매도인한테 연락할 때는 바로 해줄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그 숫자를 의식하고 계셔야 돼요. 7일과 지체 없이를 반대로 돌린다니까요. 그리고는 4번 별표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의 일에 밑줄 긋고 옆에 반드시 문서로서 통지해 줍니다. 문서에도 동그라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속으로 내가 의뢰를 받았으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돼. 그래서 2주일에 한 번 이상 문서로서 내가 어떤 손님을 만났는데 뭐 가격이 비싸다더라 싸다더라 뭐 어떻다더라 이야기를 해줘야지 의뢰한 사람은 아, 저 사람이 내 물건을 열심히 거래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거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하는 걸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일주일에 2회 이렇게 출제한 바 있어요. X. 또 2주일에 1회니까 8월 1일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8월 15일 업무 처리를 통지하였다. OX. X예요. 8월 1일 전속 중개 체결했으면 2주일에 1회니까 8월 14일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까지도 세게 물어요. 또 2주일에 1회 이상 전화로 통지하였다.
X예요. 지금 반드시 뭐를 하라 그랬죠? 문서로서 근거를 남겨야 돼. 문서로서 통지합니다. 팩스로서 통지했다. 시험에 나온 바도 있어요. OX. 팩스는 문서입니다. 아니, 팩스는 책이 없던데요.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그죠? 이 취지를 이해하시라고. 그죠? 근거를 남겨라 했더니 전화로 통지하였다. 이거는 X. 되겠습니까? 팩스로서 통지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계용사가 딱 의무를 딱 들어봐요. 계약서 딱 적어 놓고 정보를 딱 공개하고 2주일에 1회 이상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를 보고 딱 하도록 해서 일을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밑에 4번 별표. 자, 그럼 정보를 공개하라는데 정보가 뭐냐? 이제 이 문제가 생겼잖아. 그죠?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라는데 공개해야 될 정보가 뭐냐? 양이 많습니다. 1번 물건에 대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데 그래서 중개 대상물의 종류니까 아파트다, 토지다, 빌라다, 과수원이다 이거 공개하라고요.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무슨 동에 있는 지목원, 과수원, 면적은 5,000평, 용도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종류 앞에다가 중개 대상물 이렇게 적으셔야 돼. 1번 앞에다가 중개 대상물 적어놓고 중 동그라미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2번 권리관계입니다. 자, 권리관계 앞에는 소유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유권 적어 놓고 소의 동그라미, 소. 그리고는 너무너무 자주 나왔던 것,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줄 거 놓고 인적사항. 예를 들어서 지금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물건을 공개할 때는 지금 손님이 확정됐습니까? 손님을 찾고 있습니까? 손님을 찾으려고 정보를 올리는데 그때 손님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돌싱이다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잘 팔릴까 봐 갈로 열고 화려한 돌싱 거 개사고 막 이런 거 올리면 안 돼요. 인적사항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돌싱은 뭔지 아세요? 몰라도 되는 거는 또 굉장히 또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몰라도 돼요. 인적사항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3번 공법상 제한사항 공 동그라미 뭐 토지거래 허가제기다 투기과열지구다 이런 거 공개해 줍니다. 4번 수도 전기 등의 시설물의 상태인데 수 동그라미 앞으로 여러분은 수만 보면 뭐 찾아라? 수도만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험에서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은 올라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거래할 것 같으면 이게 주황집중식이다 또는 뭐 개별 난방이다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이런 걸 올려줘야 살 사람이 올 거잖아요. 그게 시설물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수 동그라미 벽면과 도배의 상태 도 동그라미 6번 환경조건 줄 짝꿔놓고 지금 암기해요. 1. 소, 진을 환경조건 뭐 예를 들어서 1조 소음, 진동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데 그 환경조건은 인간들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계속 시험에 나와요. 1. 소, 진 옆에다가 매연 적어놓고 X 매연 하면 환경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X에 매연은 없어요. 거기다가 경관 적어봐요. 경관 X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조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암기해요. 1. 소, 진 1조 소음, 진동 아파트 같으면 아래 위 층간에 진동과 소음이 있습니까? 햇볕은 몇 시쯤 덥니까? 이런 것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중요한 문제잖아요. 거래 예정 금액 예 동그라미 공시지가 공 동그라미 또 하나 붙었죠. 공시지가는 임대차일 때는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다. 사고 팔 때 공시지가가 중요하지 세 얻는 놈한테 뭐 공시지가 굳이 이야기할 줄 필요는 없다 까지가 정보인데 거의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을 여러분 암기하라고 암기표 5번 갑니다. 자, 지금부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재 하단에도 체크도 해드렸고 암기표 5번에 보니까 제목이 뭐죠?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할 사항이다 하여 크게 제목이 뭐죠?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공을 공개한다. 일단 뭐 제목을 잡아야 가사를 찾아내죠. 지금 거기 5번에 전속중개 공개가 있다면 여러분 암기표 옆에 6번 보시면 확인 설명사항하고 거의 유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두 개 묶어서 물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표를 거기 두 개 붙여 놓은 거예요. 지금은 옆에 거는 놔두고 5번이라도 잡아요 지금. 자, 다시 지금 책에서 동그라미 해줬는데 정보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 공을 공개하는데 자 이제 책 보지 말고 중이 뭐였죠? 중개 대상물만 찾아라 그랬잖아 여러분들은 그죠? 그러면 종류, 소재지, 지목은 올라온다니까 시험 지문에서 그죠? 도 하면은 동그라미 해들었어요. 도배를 기억해야 돼. 도배 딱 찾아내면 벽면의 상태는 저절로 올라옵니다. 수 하니까 뭐가 보이죠? 수도 찾아라 그랬잖아요. 수도만 찾아내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은 올라온다니까요. 도로입니다. 입지 조건, 환경 조건,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은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걸 올려줘야 살 사람이 올 거잖아 지금 그죠? 소가 뭐였죠? 소유권만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는 시험에 저절로 올라온다니까요. 소 하면 소유권 딱 찾아내는데 제일 중요한 것 인적사항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 그죠? 별것도 아닌데 시험에 그래 잘 나왔어요. 돌싱 이런 건 공개하면 안 돼요. 자, 공이 뭐죠? 공 하면 공법이 딱 보입니까? 공법상 제한사항. 얘가 뭐죠? 거래 예정 가격 5억에 팔겠다. 이렇게 올려줘야 손님이 올 거잖아요. 공시지가인데 하나 붙었죠. 임대차일 때는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돼. 그래서 거기 X 딱 적어놨잖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 그런데 밑에 공시지가는 임대차는 세모해놨죠. 이유 있습니까? 임대차일 때 공개해도 돼.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짧은 처리를 시험에다 매년 나왔기 때문에 그 까칠한 거를 걸면 손 못 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 공부하라고 지금 거의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자, 다시 보면서 대답합니다. 소유권 등의 권리 관계를 공개하되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OX. X예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예요. 그 작은 차이를 잡으라고 좀 그림으로 그렸다고. 자, 다시. 공시지가는 임대차일 때는 공개할 필요 없다. OX. X 해도 된다니까 세모라니까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차를 할 때도 공시지가 굳이 공개줘도 뭐 나쁠 일은 없잖아요. 뭐 할 필요는 없지만. 그죠? 그 작은 차이를 눈으로 보라고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암기표 할 때 그 까칠함을 자꾸 눈 시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보 공개 아주 중요합니다. 오른쪽 교재 67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개공사의 의무,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랬고 지금 쭉 공부를 하셨는데 의뢰인에게도 의무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왜? A하고만 거래하겠다라고 약속을 딱 해놓고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거래한다. 그러면 개공사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의뢰인 값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 약속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되고 두 번째, 비용이라는 의무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위약금이 뭐냐 한번 봐요. 약속을 어떻게 어기는지. 67페이지 상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 줄 것입니다.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거기 줄을 꺼놓고 개공사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언제? 기억. 유효기간 내에 줄 것입니다. 다른 개공사 줄 꺼놓고 중개를 하면. 니은. 유효기간 내에 개공사의 소개에 의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개공사를 줄 것입니다. 배제하고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하면 약속 위반이다. 그런 뜻인데 적어볼까요? 약속 위반은 첫째, 다른 개공사하고 의뢰하면 이건 이해되죠? A하고 하겠다고 계약서까지 적어놓고는 다른 사람 B, C, D하고 해버리면 약속 위반이잖아. 그죠? 그 다음 배제하고 거래하면 배제는 이거겠죠? A 개공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손님을 하나 찾았습니다. 손님이 저 물건을 보더니만 이게 5억에 팔아달라는 건데 한 500만 원 좀 깎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갑이 못 깎아주겠다 그럽니다. 못 깎아주겠다면 손님은 갔겠죠. 가고 난 뒤에 개공사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개공사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나중에 계약을 합니다. 배제하고. 왜 그랬을까요? 수수료 아끼려고 했겠죠. 서로 연락해가지고 야 500만 원은 너무 세고 300만 원 깎아줄게. 우리끼리 계약하면 수수료 아껴도 되잖아. 하고 계약을 한다면 개공사가 함부로 손님을 못 보여주는 문제가 생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하고 가야 이게 정당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약속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불하는데 위약금은 얼마를 지불한다고 돼 있죠?
중개 보수에 해당되는 금액. 그리고 일했을 때 줘야 될 금액을 약속 위반으로 제시합니다. 위약금. 바로 밑에 비용이 더 시험에 잘 나옵니다. 2번에 별표 하나 찍어 놓고. 자, 다음의 경우에는 의뢰인은 보수의 줄 것입니까? 50%라고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데 X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까지 줄 거 넣으셔야 돼요. 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박스 언제지요?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스스로의 동그라미 딱 합니다. 자, 이 말이죠. 비용은 언제 지불하느냐 하니까 스스로 발견했을 때 그랬어요. 스스로라는 말은 갑이 A하고만 거래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갑의 동생, 우리말로 갑 다시가 형님 아파트 내가 살게요.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겠죠. 제가 A하고만 하겠다고 계약을 해놨지만 갑의 동생이 형님 아파트 내가 살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스스로 발견했을 때 계약을 하면 개공사는 했는 역할이 없다고. 그러면 그동안 했는 비용은 지불해 주겠다. 그때 비용을 얼마를 주느냐 하니까 수수료 50%를 준다라고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X 50%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 자,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고객까지 적는데 이거 계산 문제 2번 나왔어요. 필기는 하지 말고 이해만 해요. 자, 문제 이렇게 냅니다. 수수료가 100만 원이다. 그때 사용한 경비는 70만 원이 들었는데 스스로 발견했을 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이 얼마? 자, 법정 수수료 얼마? 100만 원인데 그동안의 경비는 70만 원이 들었다.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경비는? 답이 50이죠. 70을 썼더라도 했는 경비가 아니고 50% 범위 내에서 사용. 그래서 50을 지불합니다. 한 번 더. 수수료가 100만 원이다. 그동안의 경비를 30만 원을 소요했다. 내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답이 얼마? 50 해주는 거 아니다. 그죠? 얼마? 30만 원. 자, 그럼 이해됐습니까? 수수료의 50%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50%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비는 지원해 주겠다. 됐죠? 비용이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제일 밑에 6번 위반 시의 제재 지금 다 했는데, 자, 1번 임의적 취소 줄 딱 꺼놓고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온다? 정보 공개 위반이에요. 정보의 동그라미. 아주 정보를 엄하게 관리합니다. 정보 위반하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바로 밑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업무 정지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정리해 나가겠지만 뭐를 위반하면 뭐 위반하면 뭐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들어보니까 전속 중개계약을 위반하면 무조건 업무 정지 딱 찍어놓고 센 놈이 하나 딱 있다니까요. 정보 위반만 상대적 취소.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익혀 나가게 할 거예요. 자, 감각 살리는지 한번 봅시다. 전속 중에서 사용하고 몇 년 보관하라 그랬죠? 3년 보관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업무 정지라니까. 갑자기 떨어진다. 무조건 업무 정지 찍는다니까. 전속 중개가. 그죠?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업무 처리를 통지하라라는 거 들으셨죠? 통지 안 하면 무조건 업무 정지. 전속에 관련된 건 다 업무 정지예요. 전속 중에서 사용 안 하면 업무 정지, 보관 안 하면 업무 정지, 관련된 건 다 업무 정지라니까요. 그런데 엄하게 하는 게 딱 하나 있다고. 뭐 정보 위반은 상대적 취소. 그렇게 익혀 나갑시다. 그냥 넘기시면 교재 68페이지 드디어 일반 중개계약서 아까 살짝 돌았는데, 자, 일반 중에서 양식을 보시면서 위에다가 크게 적으셔야 돼요. 작은 글씨 적지 말고.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제목을 탁 보면 위에다가 법정 서식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에요. 법정 서식 적어 놓고 점 찍고 몇 년 동안 보관할까요? 옆에 보존기간 X 보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존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자, X. 그리고는 이제 의무 쭉 들어오는데 양식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거. 밑에 6번의 셋째 줄이죠. 밑에 6번의 밑으로 셋째 줄.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 몇 통 작성합니까? 2통 잘 보셔야 돼. 이거를 3통 하고 시험에 돌아요. 이게 한 통이 2통이냐 3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개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죠?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니까 2통만 작성하는 거예요. 3통이 아니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거래 계약서는 몇 통?
세 통 작성해야 돼. 그게 통수를 안다는 말은 개념을 잡나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두 통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에, 당사자가 누구죠? 제일 밑에 있잖아. 의뢰인과 개공사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및 날인합니까? 또는입니까? 또는입니다. 이게 전부 다 밑인데 여기만 오면 또는이에요. 이거 왜 또는일까요? 왜 또는일까요? 중개계약서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놈을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어라.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유일하게 또는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합니다. 서명 및 날인. 여기는 또는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거는 또는이다. 그거는 밑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왜 또는이라 그랬죠?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놈을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서명 또는. 그 다음 밑에 당사자가 누구죠? 의뢰인과 개공사인데 제일 밑에 적기를 크게 소공사라는 말이 거기 있다 없다? 없어요. X 딱 적으셔야 돼요. 소공사. 근데 지금은 가볍게 들리는데 이걸 공부할수록 틀리는 게 뒤편에 가면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도 함께 서명 날인하고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전속중개계약서나 일반 중개에서도 소공사 서명 날인한다면 틀린다니까요. 밑에 양식을 딱 보니까 소공사가 들어올 틈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개공사와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소공사 X 오른쪽 갑니다. 자, 오른쪽에는 뒷면이 나타났는데 뒷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권리 이전용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거기 적어라 이 말이에요. 소유자, 성명, 주소, 그 다음에 만약에 아파트 같으면 건물이겠지. 소재지는 뭐 서울 강남구 역삼동 17번지, 건축연도, 면적은 30평, 구조. 여러분 아파트는 구조가 뭘까요?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래요. 옆에 용도의 동그라미. 아파트는 용도가 뭘까요? 용도 하면 주거용 이래 적어요. 주거용 그죠? 어떻게 적는지 느낌 왔죠? 만약에 토지를 파는 사람이면 밑에 적겠죠.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무슨 동 지목원 과수원 면적은 5,000제곱미터 지역. 그런데 옆에는 뭐로 돼 있죠? 현재 용도가 돼 있다고. 거기 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거를 양식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반대로 낼 때 따라가겠나 이 말이 지금. 건물은 뭐를 적고요? 용도. 자, 건물의 동그라미, 용도의 동그라미 놓고 줄 쫙 끊어요. 초등학교 때 관계 있는 것끼리 줄 것이요. 이런 문제 여러 번 해봤어요. 토지 동그라미 놓고 줄 쫙 꺼요. 뭐하고? 현재 용도. 반대로 들으면 만만찮은데 이걸 왜 이렇게 차이 나도록 했는가를 그죠? 지금 들을 때는 잘 들어놓고 돌았으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건물은 여러분 아파트는 용도가 주거용이라 그랬잖아요. 그 주거용인 용도가 내년에 공업용이 되고 숙박용이 되고 영업용이 될 일이 절대로 없죠. 그래서 건물은 용도 자체를 적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왜 현재 용도인가 하면 이 토지는 올해 고추 심었다가 내년에 미나리 심었다가 그 다음에는 뭐 부추 심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용도가 달라지잖아 봐요. 토지는. 그걸 팔려고 왔을 때 현재 용도를 적어놔라. 이런 뜻이에요. 그 적기만 적지 말고 고추, 상추, 미나리 적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토지는 뭐 용도가 달라진다. 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내려가면 큰 2번 권리 취득용 사는 사람은 여기에 적습니다. 자, 그러면 사는 사람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에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희망 지역은 예를 들어 강남이다, 뭐 하남시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런 희망 지역이 보다시피 권리 취득용이 돌아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걸 그 위로 또 갖다 붙여요. 희망 지역은 권리 이전용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웃긴다 이래 된다고. 집을 파는 사람한테 희망 지역이 어딥니까? 지금 이 말이 되는 소리가 이게 지금 그죠? 희망 지역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그죠? 한국말 어려워요 이런 거. 그래서 딱 의식하고 보셔야 돼요. 취득용에는 뭐가 들어간다? 희망 지역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게 일반적인 중개계약서 양식이라면 한 장 넘기시면 자, 전속 중에는 빠진 적이 없다 하고 지금 강의를 했는데 70페이지 전속 중개 계약서 제목 딱 보는 순간 위에다가 크게 적으셔야 됩니다. 작게 적으면 안 됩니다. 크게 법정 서식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다. 이거 몇 년 보존하죠? 3년 보존. 그 제목 볼 때마다 기억나셔야 돼. 법정 서식이고 3년 보존합니다. 자, 중간에 있는 내용 쭉 공부했던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6번 밑으로 내려와서 역시 셋째 줄 다시 확인.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 몇 통 작성할까요? 2통을 작성하여
마지막에 서명 미치다 또는이다. 또는 중개에서는 다 또는이에요. 또는 동그라미 놓고 바로 밑에 당사자들이 누구지요?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거지. 거기 소공사가 끼어들 틈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크게 소공사도 X. 오른쪽 뒷면은 똑같습니다. 권리 이전용 1번의 동그라미 쭉 내려와서 큰 2번 권리 취득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똑같다라는 걸 보시는데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위로 올라가서 건물에는 뭐를 기재해야 되고 용도. 왜 용도인지 아시죠? 토지는 뭐를 기재하고 현재 용도. 밑에 뭐 적어야 된다? 고추, 상추, 미나리 딱 적어 놓으시라고 그랬죠. 용도가 달라진다. 이거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뒷면은 똑같아. 양식이. 그죠? 양식에서 반드시 하나 아니면 두 문제가 해마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제일 어려울 때가 양식에서 문제가 나올 때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볼 때마다 이제 자꾸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면 72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갖다 붙습니다. 항상 전속 중개계약을 공부하면 짝으로 들어오는 게 지금 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여러분 짝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죠? 전속 중개계약에서 한 문제 내고 거래 정보망 한 문제 내고 두 개를 섞어서 또 하나를 내요. 그래서 이 두 선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40문항이 출제되는 과정에서 이 10%면 굉장히 큰 단원이에요. 이게 단원도 아주 가벼우면서 그죠? 짝이라는 말은 전속 중개계약 하면 저절로 답이 거래 정보망 이렇게 딱 붙어야 이제 해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짝으로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짝으로 잘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친구들하고 야 저녁에 삼겹살 먹자 이러면 그 친구 입에서 무슨 말 나올까요? 그 소주는 이게 짝이잖아. 그죠? 또 깻잎은 뭐 상추는 이러면 완전 수준 이하입니다. 깻잎 상추 그런 게 짝이 안 되잖아. 그죠? 수준이 너무 높은 말을 해서 다시 낮추겠습니다. 애기들하고 오늘 피자 먹자 그래봐요. 바로 애기들 입에서 무슨 말 나온다? 콜라. 딱 수준이 맞아요. 하여튼 그 수준이. 콜라가 들어와야 되지. 그때 막걸리 사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겠나 대화가. 그죠? 어떤 단원에 짝이 딱 있다니까요.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할 건데 앞으로 전속 중개 계약 하면 짝이 뭐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그럼 이게 짝인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뭡니까? 하면 나올 때마다 그림부터 그려놓고 갑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텔레비 같아요? 컴퓨터 같아요? 컴퓨터예요. 여기 마우스도 달아놨어요. 요즘은 이제 무슨 마우스도 있어요. 자, 컴퓨터를 통해서 A라는 개공사와 B라는 개공사 상호 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아까 정보를 7일 내로 공개하라는데 어디 공개하라 그랬죠?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는데 우리가 일간신문이 뭐냐? 이건 공부할 필요 없잖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고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하는 장소니까 짝으로 딱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이해됐나요? 컴퓨터를 통해서 개공사 사장님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럼 이게 그림이 이해가 됐다면 서울에 있는 여러분 개공사가 제주도 땅도 같이 거래할 수 있겠죠. 제주도까지 직접 안 가도. 그래서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OX. 이 그림을 보고 답하는 거지. 이걸 막 적어놓고 답하는 거 아니죠. 이런 거래 정보망 안에 들어가 보면 공장은 공장대로 아파트, 상가, 토지, 물건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의 역할을 한다. 말 됩니까? 여러분 시장에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듯이 여기 부동산 시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물건들은 부동산을 정보의 공급 기능을 한다. 다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개공사들이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이제 이 말을 느껴놓고 출발을 합니다. 제일 위에 첫 번째 조문이 딱 들어옵니다. 자, 제일 위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하는 말이 나오니까 1번 제목에 줄 딱 꺼놓고 거래정보사업자 줄 꺼놓고 국토장관은 이렇게 갑니다.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지금 계속 이야기했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개공사 상호 간 거기는 네모 안에 딱 넣어요. 네모. 이거를 개공사와 의뢰인 상호 간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렇게 개공사 상호 간에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줄 것입니다.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까지 줄 꺼놓고 다시 밑에다가
이꼴 거래정보사업자예요. 그게 지금 줄 껐던 거.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의 동그라미.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조문이 굉장히 강조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 운영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운영자가 정보도 올리고 삭제도 하고 정리하죠. 그럼 이런 정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거래정보사업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거래정보망에 관한 것은 전부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안 놉니다. 지금 이런 국토장관이 지정해서 돌아가는 정보망이 중개사협회에 가면 탱커 21 이런 정보망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네이버, 한방, 직방 이런 정보망 들어보셨죠? 그거는 지역에서 해당되는 정보망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국토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지 어느 지역에 무슨 정보망이 있는지 우리가 일일이 그걸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정보망은 아니고 국토장관이 지정하는 정보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 업무를 하시게 되면 중개사무소를 차리면요, 전부 협회에 거의 다 가입한다 그랬잖아요. 그 협회가 운영하는 탱커 21에 다 가입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국토장관한테 신청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때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거래정보사업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 지금부터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지정 요건이 있는데, 이 지정 요건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정 요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밑에 붙었죠. 지정 요건. 거기 교재는 5가지로 적었지만, 자, 지정 요건 1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가입 신청을 한 개공사의 수가 줄 것입니까?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까지 줄 거 놓고, 정보 처리기사 하나 들어와야 됩니다. 1인 밑줄. 공인중개사 1인 들어와야 됩니다. 밑줄. 그리고 5번, 정보망을 이용하는데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국토장관이 정하는 용량을 갖춘 컴퓨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컴퓨터 설비 밑줄. 자, 이 지금 5가지로 연결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4개도 좋잖아요. 1, 2, 3, 4, 5. 그죠? 하나 딱 빼내고 요건이 아닌 것 이렇게 자주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건이 보기보다 많잖아요. 많으니까 밑에 3번 지정 절차의 서류를 보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더라고. 그래서 밑에 3번 지정 절차의 서류를 보는데, 오른쪽에 올라가니까 박스 딱 들어오잖아. 그죠? 다시 했던 거 확인합니다. 기억.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제출해야 돼요. 부가통신, 동그라미. 자, 니은에 이 500명 이상이 가입했다는 두 줄에 등록증 사본 가져갑니다. 동그라미. 정보처리기사 하나,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하나, 동그라미.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컴퓨터, 동그라미. 지금 동그라미를 해주는데 거기 교재에 있는 파란 강조하는 거하고 조금 같은 것도 많지만 틀린 게 많죠. 이 틀린 게 왜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책을 요약집을 쓴 저자는 그쪽에 강조해서 암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자고 수업하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는 것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게 많지만 살짝 차이 나는 건 그런 차이예요. 저자가 순서 이런 것들은 자기가 암기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표시를 했는데 암기표 7번 봅니다. 교재는 다 잡아놨고. 자, 여러분 7번의 제목이 뭡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신청서류. 지금 체크한 거예요. 그 다음 참고로 오른쪽 8번 보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그래서 7번, 8번이 같은 놈이 붙어 있는데,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확인해 봐요. 모의고사를 치든 본고사를 치든 지금 거래정보망에 관한 문제가 떴을 때 지금 거기 있는 7번, 8번을 벗어나서 출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암기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달부터 확인해봐요. 모의고사 쳤다. 그러면 거래정보망이 안 나왔으면 몰라도 나왔으면 이 두 개 파트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두 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고 지금 교재는 짚어드렸지만 제출하는 서류가 이렇게 나왔죠.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국토장관한테 신청하는데 그때 서류가 뭐냐? 서류부터 공부하자. 동그라미 했던 게 암기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 등의, 정, 공원, 컴퓨터, 통이다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은 제출하는 서류를 적어보시오.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오잖아. 적어보세요. 이런 거는. 그죠? 서류가 쫙 흘러가면 이거 맞다, 틀렸다를 찾아낼 능력을 갖추셔야 돼. 자, 지금부터 제목을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는 자는 국토장관한테 서류를 제출하는데 서류를 잘 알면 지정 요건이 해결이 된다니까요. 제출하는 서류, 부, 등의, 정, 공원, 컴퓨터, 통이다. 이거 암기합니다. 암기를 좀 더 잘하려고 이렇게까지 가르칩니다. 여러분, 거래정보사업자는 컴퓨터를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 등의, 아버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는 분들은 부 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등기부로 하는데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왜 제출할 필요 없다? 요새 등기부는 인터넷으로 확인되니까 굳이 안 가져와도 된다. 그거예요. 자, 등이 뭐죠? 등록증 사본을 가져가는데 구질구질하게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30명은 가입하라. 구질구질한 숫자가 이게 갈로 이렇게 문제에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과목이 중개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법 쌤 전화번호 509개 230번 이렇게 전화번호로 기억합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전화번호로 기억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 우리 중개법 쌤 전화번호 몇 번이라고요? 509개 230번. 요거 갈로 이렇게 들어올까? 순서를 대비했다 이 말이에요. 전화번호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가끔씩 전화 한번 하시고 이모티콘 이런 것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몇 번으로 해야 되죠? 509개 230번. 숫자를 기억하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이 뭐죠? 정보 처리 기사 하나, 공인중개사 하나,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통 하면은 부가통신사업신고서예요. 자, 그래서 제출하는 서류는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인데 여기 등록증이지 그 암기표에 인감하면 틀린다라고 표시 딱 해놨죠. 예전에는 인감증명서를 509개 230번 가져왔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개인들은 앞으로 인감이라는 말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인감은 없고 등록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감을 가져갈 때는 노래 제목이 이랬겠죠. 부인의 전공은 컴퓨터 통이다. 이제 그때는 수업을 그래 했는데 여러분, 부인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면 밑에다가 세련됐다 이런 거 적어놔라 그랬어요. 부인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면 왜 세련됐죠? 야동 이런 것도 잘 찾고 하니까 세련됐다 이랬는데 제가 아는 부인은 막걸리 통도 있습니다. 하루에 막걸리 2통 마셔야 하는 사람. 부인의 전공이 막걸리 통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때는 인감이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 자, 이제 이게 잡혀 있는 사람은 요건이 나타났죠. 법인 등기부는 제출 안 해도 되니까 등록증 반드시 가져가야 돼. 첫 번째 요건. 정보 처리 기사 하나, 공인중개사 하나, 그리고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부가통신사업신고서 책임 5번까지 돼 있죠. 그러면 서류를 딱 기억하면 요건을 찾아낸다니까요.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하고 이제 지금부터 노래를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갑니다. 교재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제출 서류를 내면 국토장관이 검토를 해서 지정서를 교부해 주는데 며칠 만에 교부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30일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서류를 검토해서 며칠 만에 30일 내로 지정서를 교부해 주고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이번에는 얼마죠? 3개월 내로, 그것도 3개월의 동그라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운영 규정을 정합니다. 이거 숫자를 그죠? 30일, 3개월을 반대로 돌려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수업을 들을 때 아예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30일이 작고 3개월이 더 큰 숫자잖아. 그죠? 그래서 작은 숫자로부터 큰 숫자로 이렇게 익혀 놓으셔야 돼. 이거를 반대로 돌렸을 때 찾아낼 준비를 지금 해 놓으셔야 됩니다. 며칠 만에 지정해 주고 30일 만에 지정해 주면
운영 규정은 3개월 내로 정하는 거예요. 그때 운영 규정이라는 것은 저거를 사용하는 개공사 한 달에 수수료는 얼마 내야 된다.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는 얼마. 이런 것들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니까 운영 규정의 내용은 알 필요 없고 그 운영 규정을 정했으면 반드시 이거는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달에 사용료, 저 사용료를 50만 원으로 운영 규정을 잡아놓고는 80만 원씩 받으면 위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 못하게 하려고 운영 규정은 누구의 승인사항이다? 국토장관한테 승인받고 써야 된다. 그게 시험용입니다. 그때 참고해서 운영 규정의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는 참고니까 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뭐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자 박스 밑에 동그라미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줄 거놓고 별표입니다. 1년 이내에 운영 안 하면 두째 줄 끝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도 줄 거는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강조 안 하면 못 맞췄습니다. 강조를 안 하면 왜 못 맞추는가 하면 스토리가 이래 나가잖아요. 국토장관은 30일 만에 지정서를 교부해주고 3개월 내로 운영 규정을 정한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운영 규정을 정하여서 운영할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지금 줄 거는 게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시키겠다.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운영 규정을 정한 날로부터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줄 것이었잖아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강조 안 하면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 밑에 거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말을 시험에서 뭐라 낸다고요? 운영 규정을 정한 날로부터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파란 것이 강조가 안 돼 있죠. 자, 이거를 슬렁슬렁 넘어가면 운영 규정을 정한다 했으니까 운영을 정하고 운영하겠지 하면 틀린다니까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해야 됩니다. 내려가서 큰 2번 다시 별표. 왜 그러냐면 정보를 활용하는데 밑에 큰 2번이 거래정보사업자와 개공사의 의무가 다르잖아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하는 것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요. 첫 번째,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옆에 줄 것입니다. 지정이 취소되고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거기 한하여 줄 거 놓습니다. 2번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다르게 밑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적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 줄 거는 거 3개죠. 하나요. 다르게 차별적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 지정을 취소하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이거를 줄만 끊지 말고 자 이해해봐요. 이제 이런 정보망을 설치하는 자가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데 여러분 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아파트 주인이라도 팔아달라고 한 사람한테만 의뢰하지 않겠죠. 김 사장님한테도 팔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박 사장님한테도 팔아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은 10억으로 팔아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김 사장님이 여기 정보를 올리겠죠. 예를 들어서 잠실 송파에 있는 아파트로서 30평이고 가격은 10억,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탁 올리면 손님이 나타날 걸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그죠? 자 그때 예전 가격이 10억인데 거래정보사업자가 김 사장님하고 친하고 박 사장 안 친하거든요. 근데 10억에 팔아달라는 정보를 올릴 때 김 사장 것은 예전 가격 10억 이래 올려요. 근데 박 사장은 안 친하니까 예전 가격을 뭐 100억 이렇게 딱 올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그럼 여러분 딱 보면 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두 사람한테 올렸는데 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10억으로 올라갔고 한 사람은 100억 올리면 여러분 이 정보를 보는 순간 미쳤나 이렇게 했죠. 무슨 30평짜리를 100억에 팔겠노 그죠? 계약 자체를 못하게 만든다고. 지금 했던 말이 뭐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 지정을 취소시키고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느낌 왔죠? 아 어떻게 위반을 하는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개공사가 위반하는 걸 한번 보라고요. 밑에 개공사가 위반하면 정보 위반하면 업무 정지예요. 어떻게 위반하지요? 1번 거래정보망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 동그라미. 바로 밑에 개공사가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해당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동그라미. 이거 두 개 안 하면 뭐 한다? 업무 정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해를 맞추시라고요. 그냥 막 동그라미 줄 꽂히면 하지 말고. 좀 전에는 거래 정보 사업자가 위반한 것 같으면 이번에는 개공사가 위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 아파트에 정보를 올리는데 지하철하고는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럼 여기 소재지, 집은 이렇게 물건을 올리면서 지하철하고는 30분 거리에 있음.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지하철하고 3분 거리에 있음. 이렇게 딱 올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올리는지 이해하시겠죠? 물건을 팔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서. 여러분 지하철하고 3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하고요. 30분 거리 아파트는 가격이 1억이 차이 나도 1억이 차이 날 거라고요. 그래서 3분 거리에 있음. 이렇게 올리는 걸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도로도 안 하는데 18m 도로 확장되었음 이런 거 정보 막 올려놓는다고. 그죠? 그래서 거짓으로 공개하다가 적발되면 뭐다? 업무 정지다. 그 뜻인데 거짓으로 공개는 그건데 통보를 안 해도 거짓 정보예요. 통보는 뭔가 하면 자 여기 이제 물건을 올려놓고 이 물건이 팔렸어요. 팔렸으면 삭제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팔린 물건을 그대로 정보에 올려놓으면 뒤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볼 때는 전부 거짓 정보예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은 잠실 하면 어느 정도인 줄 아시죠? 지금 서울 잠실에 30평짜리가 한 15억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잠실에 있는 아파트로서 뭐 가격은 15억 이렇게 예정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5억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보는 사람이 야, 이 옛날 아파트가 이렇게 싸게 나왔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88년도 정보 올려놨는 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가 팔려도 몇 번이나 팔렸을 건데 정보가 거래가 되고 난 뒤에도 그대로 두니까 뒤에서 가는 사람은 거짓 정보를 보게 되잖아 봐요. 그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뭐 해야 된다? 통보해서 자료를 삭제하고 정리해 줘야 된다고. 안 하면 그것도 거짓 정보예요. 그러면 개공사는 어떻게 한다? 6월에 업무 정지. 자, 이 거래 정보망은 정보를 관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정보 위반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책 보지 말고 대답합니다. 이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자를 거래 정보 사업자라 그래요. 거래 정보 사업자가 정보를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어떻게 된다? 지정이 취소되고 더하기 1년에 1,000만 원. 이번에는 개공사가 정보를 활용할 때 거짓으로 올리거나 통보 안 하면 어떻게 된다? 6월에 업무 정지. 정보를 위반하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제재가 다르다니까 지금. 그죠? 의심을 딱 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다 했습니다. 그냥 넘기시면 지정 취소 사유. 자, 지정 취소 사유도 별표인데 딱 보니까 취소 사유가 모두 몇 개다? 5개.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만 싹 빼고 아닌 것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다니까 지금. 그죠? 제일 위에 국토장관은 동그라미 놓고 어차피 지정을 누가 해줬다? 국토장관이 했으니까 취소도 국토장관이 하는 거예요. 국토장관은 다음에 해당되면 지정을 줄 것입니다.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아,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내면 까칠하죠.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는 사유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 거짓 동그라미 놓고 앞에다가 허위 적어 놓습니다. 허위. 적기는 적지만 당연하죠. 거짓으로 지정받았으면 나중에 적발되면 취소해야 안 되겠나. 그죠? 2번 운영 규정 위반입니다. 운영 동그라미 여기 있죠. 운영 규정을 정했으면 국토장관한테 승인 받으라 그랬잖아요. 안 받으면 취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운영. 3번은 방금 했어요.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의 동그라미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취소한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해서 더 이상 운영 못하면 취소하겠습니다. 해산 동그라미. 5번도 많이 강조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언제로부터 1년이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지 이걸 운영 규정을 정한 날이 아니라는 걸 조심하라 그랬다고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한다. 그래서 취소사유 5가지 암기표 8번 봅니다. 7번, 8번을 벗어나서 절대로 출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암기표 8번 보니까 거래정보망 취소되는 사유 본 수업에도 많이 했죠. 제목 하단으로 암기합니다. 허, 운, 정, 해, 일 5가지. 허, 운, 정, 해, 일 암기 가는데 허가 뭐죠? 여러분들은 허만 나오면요. 허위만 찾아내시면 시험 지문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은 저절로 올려줘요. 허위. 운이 뭐였죠?
운영 규정 위반하면 취소도 되지만 이건 500만 원 과태료 받고 취소되는 거예요. 500만 원 과태료. 정은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아까 보셨죠? 취소되지만 더하기 1년에 1,000만 원 받고 취소돼요. 더하기 1년에 1,000. 해가 뭐죠? 사망하거나 해산해서 더 이상 운영 못하면 취소한다. 죽었으면 더 이상 운영 못하지, 그죠? 1도 많이 강조했어요. 언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한다. 그래서 취소 사유 뭐라고요?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됐으니까 이렇게 공부한다고요. 탤런트 중에 허윤정이가 요즘 텔레비에 취소됐어요. 왜 취소됐죠?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뭐 제목을 잡아야 가사를 찾아내시지. 허운정해일. 허윤정이가 뭐 했다고요?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됩니다. 또 집에 가다가 또 유산했는가 출산했는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글자 달라지기 때문에 허운정해일 해서 정확하게 6가지. 작년에 이래 나왔어요. 취소 사유가 아닌 걸 찾으시오. 1, 2, 3, 4, 5번 해놓고 6개월 내로 운영 안 하면 취소한다. 틀린 거 몇 번? 5번. 이때는 그죠? 허운정해일 제목만 기억해도 여러분 수업하면서 허운정해육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 몰랐더라도 이는 찾아내셔야 돼. 5가지가 문제 내기가 딱 준비되어 있는 단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암기표 참고로 해서 거기 보고 계시는 7번, 8번을 벗어나서 거래점 5만원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암기할 건 암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정규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